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무더운 방학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한마가 시작된 이후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025 클라이언트 OT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전체 공지망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2025 콤마의 컨셉 먼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 콤마 컨셉 잉크는 비어있는 종이에 첫 아이디어를 그리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한 방울의 잉크가 먼저 멋진 이야기를 만들듯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콤마를 만나 서로 스며들고 움직이고 이어지며 유기적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잉크는 흔적을 남기고 각자의 손끝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는 영감과 기억이 됩니다. 잉크가 종이를 덮이는 공간이자 아이디어가 번지고 연결되며 기억으로 남는 공간인 콤마. 네, 저희는 이처럼 그러한 여정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바랬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단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본격적인 OT 진행에 앞서서 지금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혹시 지원 씨는 막걸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저번 주에도 위원장님과 같이 서울 장수를 좀 즐겁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콤마는 막걸리 하면 바로 생각나는 브랜드인 장수 막걸리와 2025년도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보셨던 클라이언트 소개 영상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OT를 위해서 이렇게 서울 장수에서도 직접 내빈분들이 많이 방문해 주셨는데 먼저 제가 이제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큰 호응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 장수 유병찬 사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범진 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임산 차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서현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철희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 PR 박연진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소개는 끝냈고 본격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OT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T 진행해 주실 사장님 먼저 이쪽으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유병창이라고 합니다. 조금 세월이 지난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장수 막걸리를 설명드리게 돼서 부끄럽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느낌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장수, 서울 장수를 여러분들의 2학기 과제로 삼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저희 조상님 탓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희 서울 장수는 회사 이름은 아니에요. 서울 장수의 주주 성격인 회원이 51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에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막걸리 파는 영업을 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영업 담당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영업 담당 사장을 할 수 있게끔 영광이 나한테 주어졌느냐? 저희 조상 탓이라고 말씀드렸죠. 51명의 주주가 다 옛날에 조상님들이 서울에서 양조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상께서도 양조장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양조장을 언제 시작을 하셨냐면 1909년입니다. 1909년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어디에다 양조장을 만들었냐 하면은 서울시청 아시죠? 여기는 안산시청이 있겠지만 서울시청이 있는 바로 뒤에 지금은 코롱 빌딩이라는 데로 이제 바뀌었죠. 그 건물을 지은 지도 벌써 40년, 50년 된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일부에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양조장을 시작을 하셔서 우리 할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 직접 양조장을 경영을 안 하셨습니다만은 그 면허가 쭉 이어져서 제가 지금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장수예요. 저는 양조장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포스코에 거의 40년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젊은 시절은 막걸리는 먹기만 했지 만드는 데는 관여는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은퇴를 하고 이 협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서울탁취협회라고 부릅니다만 회사의 공식적인 명칭은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서울탁취협회인데 여기에 와서 일한 지가 한 15년쯤 돼요. 은퇴하자마자 여기 왔는데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제가 영업담당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막걸리를 배웠죠. 먹는 거는 많이 옛날에 먹었지만 배운 거는 최근에 15년 동안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학기에 이제 과제를 여러분들이 삼은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한 걸 준비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질문은 제가 준비하고 제가 설명하는 거에 대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때 해주시고요.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시각과 여러분들의 관점 또는 기타 그 전체적인 개념을 포함한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거는 포인트고, 예. 제가 우리 술 이야기하고 서울 장수 소개 이 두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요. 마지막에 콤마 학술제 과제는 여기 저하고 동석해 주신 윤범진 부장께서 영업담당 부장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뒤에까지 잘 들립니까? 네. 네.
그 술은 제가 알고 있기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 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술이 매우 다르죠. 지금은 뭐 글로벌 시대라던가요, 아니면 무역이 너무 활발해져서 그런가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의 특산주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술을 막걸리까지도 수출을 많이 하듯이. 그렇지만 50년 전, 100년 전을 보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 그 나라의 고유의 술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면은 영국 같으면 스카치 위스키가 되겠죠. 일본 그러면 사케가 되고, 중국 그러면 백주, 우리 소위 빼가리라고 하나요? 빼가리라고나 백주가 중국을 대표하는 술이겠죠. 근데 이런 각국의 술들은 어떤 어떤 것이 일부일까? 그건 그 지역의 문화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대표하는 술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문화의 일부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은 음식의 일부이고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이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제가 볼드로 표시를 해드렸냐면 큰 글자로 폰트를 크게 해서 뒤에 왜 우리 막걸리에 관한 얘기를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막걸리라는 게 이래서 더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또 갑자기 뻥 띄었어요. 또 우리나라는 도대체 술이 어떻게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느냐, 어떤 술이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느냐. 옛날 자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조선조 시대나 고려 시대나.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와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저희 나라 술의 소비가 어떻게 변했냐를 한번 들여다보죠. 그래서 시대별 우리나라 술의 소비 현황입니다. 여기 단위는 1000kg고요. 우리나라 전체 술 소비가 1965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변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죠. 15년 전이죠. 어쨌든 간에 전체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전체 수리가 어느 정도였고, 그보다는 막걸리, 소주, 맥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주류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965년부터 2010년까지를 보면은 과거에는 막걸리가 제일 많이 소비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주, 맥주는 밑에 있었죠. 막걸리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양쪽으로 보면 1965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막걸리가 소비가 됐습니다. 그만큼 주종 막걸리였죠. 그럼 이때가 과연 전통이 잘 지켜지던 시대였을까요? 그렇기도 했겠죠. 그러다가 1960한 7년경에 와가지고 양쪽으로는 크로스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막걸리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술이었다가 2085년 이후에 소주, 맥주에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지금 현재 2024년도에 금액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시장 10조 원인데요. 그 중에 5천억밖에 막걸리가 아닙니다. 20분의 1밖에 안 돼요. 2024년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왜 줄었을까요? 제 견해입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무슨 수치인지 아세요? 100, 3,200, 36,000 맞죠?
GDP per capita. 인당 국민 소득입니다. 이때 100불이었어요. 1965년에. 그 다음에 크로스가 되는 1986년 87년에 3,200불이었고 36,000불이 작년이었습니다. 360배 뛰었죠. 저는 이 주류 소비량의 변화가 이거하고 혹시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도 하나의 문화의 일부분이고 그 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국민소득이라는 게 관련이 있다고 왜 얘기했느냐, 소득이 올라갈수록 더 내가 더 위다, 낫다, 뭐 이러한 술로 변해가면서 또 감당을 할 수 있죠. 높은 가격에 술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술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하고 주류 소비량의 변화하고는 주종단의 변화까지 포함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8, 124, 745. 이거는 진짜 못 맞추실 거예요. 근데 먼저 맞춰버리셨어. 아까 누구셨죠? 성함 만들었죠. 아, 예, 예. 이게 750ml 병당, 여러분들 지금 장수 사시면 750ml입니다. 750cc. 그 병당 가격입니다. 원. 이때 65년에 8원 했었어요. 그 다음에 크로스가 되는 이때 114원. 지금 현재는 745원입니다. 부가가치세 때. 745원이죠. 엄청나게 늘었죠. 한 90배 늘었죠? 근데 소득은 360배 늘었습니다. 그렇죠? 더 비싼 술을 뭐 이외에도 비싼 술, 뭐 와인, 뭐 위스키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서 술 소비량도 늘고 주종단의 변화도 많이 생겼다 이거죠. 이 안에는 많이 아까 말씀드린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될까 해서 넣은 것이 술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분류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 방법을 가지고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양조주, 그러니까 곡물이든지 어떤 곡물이든지 귀리도 되고 쌀도 되고 밀도 되고 어떤 곡물이든지 아니면 과일, 그것이 양조주의 원료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단순하게 발효시켜서 만든 술을 양조주입니다. 이것이 한 종류죠. 그러니까 막걸리, 약주, 일본의 사케, 그 다음에 뭐 맥주도 그런 종류의 하나고요. 와인 이런 것들이 양조주에 속하죠. 그럼 그 다음에 증류주라는 게 있는데 증류주라는 건 양조주를 갖다가 뜨겁게 달여서 증류해가지고 높은 알코올 도수만 내려가지고 만든 술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수들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뭐 위스키, 꼬냑은 뭐로 만든 술인지 아시죠? 양조주 중에 뭐를 가지고 만든 건지 아시죠? 꼬냑, 브랜드는 꼬냑은 포도주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양조주를 증류해가지고 걸러낸 것들이 이건 증류식 소주 이런 것들이 다 증류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혼성주인데요. 이런 증류주나 아니면 양조주에다가 여러 가지 향료나 뭐 어떤 다른 재료를 갖다 좀 섞어서 독특하게 만드는 거죠.
저희가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두 개 좀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하나가 뭐냐 있냐면은 오래전부터 만들었던 것이 그 홍삼을 넣은 장홍삼 막걸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달빛 유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시간이 느리게 하는 거겠네요. 우리나라의 그 술의 역사에 대해서 그 중에 조선 시대에 와서 다양한 그 술이 생기는데요. 온갖 동네에서 수많은 그 지역에서 나는 원료를 가미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위 종류의 만드는 방법상의 세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술들이 전통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걸 가양주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규모로 집에서 만드는 거다 이거죠. 지방마다 아주 독특한 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막걸리 약주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중류주에 속하는 희석식 소주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조 시대에 특히 많은 가양주, 많은 지방의 특색이 있는 전통주가 많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술 역사에 여러 가지 그 변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옛날 일이라 당연히 이해하거나 뭐 아시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1960년대 초반 70년대 말까지도 거의 뭐 70년 말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은 못 살았습니다. 쌀이 부족하죠. 술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쌀에 대한 쌀이 주 원료죠. 막걸리에 또 증류식 소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정부에서의 제한 조치를 많이 뒀었습니다. 그 시절에 못 산 시절에 그래가지고 뭐 밀가루 막걸리도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희석식 소주도 그때 주종에다 물 탄 겁니다. 향으로 좀 넣지만 이런 것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쌀로 못 만들고 밀가루로 만드세요. 심지어 뭐 잡곡으로도 만들고 뭐 옥수수로 만드는 적도 있었습니다. 막걸리는 맛이 없죠. 이때 막걸리도 멸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전통주들이 꼭 이것뿐만은 아니지만은 이제 뭐 밀주 단속이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제한 필요성 때문에 많은 전통주들이 사라지게 됐죠. 물론 시장성도 없었습니다만 그러다가 1985년도 들어와가지고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이 정부 주도로 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전통민속주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최고의 좋은 술이라고 또 꼭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세종에 대해서 중형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 세 개가 문배주, 두견주, 업주입니다. 그다음에 10종에 대해서 문화재를 제정을 해가지고 다시 전통주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는데 그 효과는 현재까지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990년 이후에 2000년 들어와가지고 특히 많은 부분은 변화가 있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살게 되니까 술도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잘 살게 되니까 또 야 너무 술 높은 거는 몸에 좋지 않아. 그래서 많이 먹는 소주에 대해서 많이 그 도수가 약해졌습니다. 그 해방 전에는 35도였다가 최근에는 뭐 15.5도 낮은 것도 있지 않나요? 하여튼 이런 정도까지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이든지 고급 위스키든지 이러한 고가의 주류가 많이 수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술을 즐기게끔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술 소비량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제인 막걸리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2009년
2009년에 여러분들 술 들기 훨씬 젊죠. 그 나이 여러분들 연세에는 술 못 들 시기였을 겁니다. 그때 막걸리가 저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2009년 하반기부터 여름부터. 그래서 갑자기 1년 사이에 3배가 뜁니다. 술 소비량, 막걸리 소비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추측컨대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발표가 되고 이런 등에 의해서 더군다나 일본을 비롯해서 한류하고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금도 이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의해 가지고 막걸리 소비량이 국내외에서 많이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론 좀 들어가죠. 제가 생각하기에 막걸리라는 것은 과연 뭐냐? 막걸리가 뭐냐면 술이죠.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술이죠. 근데 막걸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뭘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의 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음식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스키하고 빈대떡하고 먹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데킬라, 멕시코의 데킬라 먹으려면 뭐 토티도가 더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식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술이 전통 음식이야. 그 중에 그것이 막걸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완성의 미옥이다 그랬어요. 왜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미완성의 미옥. 미옥이라는 단어도 거의 내가 만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미완성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거죠. 미옥은 뭐냐면 맛 미자입니다. 유혹할 때 혹자고 맛을 유혹하는 그러한 뭔가 괴상망측한 그러한 맛을 가지고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조장 발효실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탱크가 여기 한 50개가 있어요. 근데 이 탱크하고 여기 있는 탱크하고 14일간 안에 만들어진 내 막걸리가 여기서 발효된 탱크하고 여기서 발효된 탱크하고 맛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게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미완성된 술의 맛을 유혹하는 그러한 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효균이 살아있어요. 유산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균들이 살아있는 술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와인에 조금 균이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발효가 탱크에다 오래 넣고 있어서 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생막걸리는 양균에 좋은 균들이 살아있는 술입니다. 이런 술이 별로 없어요. 소주는 당연히 없죠. 나중용이기 때문에. 예? 약주는 막걸리보다는 훨씬 좋지만 밑에 깔아져 있는 부분에 다 들어있고 밖에 깔아져 있는 게 없을래 약주는. 그런 술은 양균이 거의 없겠죠. 어쨌든 간에 막걸리의 특징은 좋은 균들이 많이 살아있는 술이다. 그 다음에 양조장과 가까운 나. 여러분들이 진짜 생막걸리를 마시려면 양조장하고 가까운 데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전통적인 생막걸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생막걸리가 맛이 변해버려요. 오래 보관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균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를 자꾸만 일으키죠. 생막걸리는 변화하는 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완성인 미옥이라고 했고 또 균이 살아있으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조장하고 가까운 데 살아야지 진짜 생막걸리를 드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호식품의 수입니다. 이게 저희 장수 생막걸리의 브랜드죠. 저희 서울탁추협회의 막걸리는 이름이고 회사 이름이고 장수라는 거는 막걸리 우리가 만드는 주 제품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게 장수입니다. 여러분 장수 무슨 생각 들으세요? 장수 오래 사는 거요.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다고 느끼기에는 아직 젊으시죠. 그러니까 약간의 거부 반응은 안 나요. 젊은 사람들한테 장소라고 그러면 약간 내 나이에 괜찮아 아주 좋아. 좀 뭐라 그럴까 뭐 좋은 거보다는 좀 왜 나한테까지 장소라고 이런 소리 뭐예요 하지? 그런 느낌은 안 드세요? 네? 괜찮아요? 나한테도 장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장소하세요 그럼 기뻐요? 아니죠? 그렇죠? 까꾸로 내가 생각해 여러분들한테 장소하세요 그러면 저 새끼가 나 금방 죽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왜 아픈 줄 알고 있는 모양이지 뭐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이런 오해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7, 8년 전에 갤럽에다가 우리 장수 막걸리와 장수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장수 그러면 너무 올드한 느낌을 준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뭐 건강에서 나고 일찍 죽어야 되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올드한 느낌을 준다 장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장수는 올드한 느낌을 준다. 로터리다, 늙은이다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이 장수 막걸리 파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과제할 때 관련되는 질문이 나오는데 아니? 될 수도 있어요. 네? 될 수도 있어요.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느낌이 뭐예요? 지금 느낌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떤 느낌? 장수를 잘하는 사람을 위한 젊은이들의 스토리텔링 당장의 삶을 좀 이어나가는 힘든 사람들의 스토리텔링 쪽으로 생각해요. 오래 산다는 걸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가만히 봐 나는 그런 생각을 젊은 사람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하면 되죠. 근데 그때 술 먹고 싶은 생각하고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 시점은. 근데 내가 막상 식당에 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가게에 가서 술을 고른다 했을 때 막걸리가 있는데 장수 라고 썼을 때 느낌이 과연 장수를 많이 파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과제 중에 이런 것도 다루실 거죠? 어떠냐는지 그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문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장수는 다양한 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오래 산다 그런 의미죠. 장수 오래 산다 일자자에다가 수명수자니까 오래 산다. 그렇죠. 오래 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해석하기에는 장수 막걸리로 해석하면 건강에 좋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소비자하고 할 때 이게 아니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또 하나 볼까요? 난 꼭 장수가 꼭 오래 사십시오.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장수. 옛날에 특히 요새는 장수라는 말 안 쓰죠. 장군이라고 쓰기 얘기했지. 아무튼 이거 없이도 내가 계속 이러고 했는데 뒤에 다 들리셨어요? 네. 안 던지고 습관했어. 장수 그러면 옛날의 군인이죠. 옛날에 용감한 군인. 그리고 장수 그러면 졸개는 아니니까 힘도 좋고 덩치도 크고 굳이 중국 사람을 거론해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삼국지의 관모 장비 같은 생각이 난다 이거죠. 장수 그러면 이게 딱 생각이 난다 이거죠. 이렇게 영만질 수 없을까? 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장수를 모은 사람, 뭐가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힘 좋은 사람이 힘이 솟는다. 그걸 장수 막걸리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 장수. 여러분들 요새는 이런 의미의 장수 잘 안 쓰죠. 우리가 최근에는 밤 막걸리 중에 알밤 장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장수는 장수 막걸리의 장수를 따왔을 수도 있고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장사꾼 상인을 장수라고 했거든. 군밤 장수. 군밤 장수라는 말 요새 써요. 옛날에는 군밤만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 군밤만 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하여튼간 저희는 옛날에 군밤 장수, 무슨 떡 장수, 뭐 생선 장수 그렇게 많이 썼거든요. 그런 장수가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친근한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장수 막걸리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지. 젊은 사람들한테 오래 삽시다 오래 삽시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같이 갖는 것보다는 뒤에 두 개를 갖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든 사람한테는 계약할 거 할 거예요. 그 양반들한테 나이 드신 분한테 가서 이 얘기하면 야 엄마 내가 장사꾼밖에 안 돼? 이것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단순하게 장수라고 하는 게 오래 살아라 이것뿐만 아니고 힘이 솟는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친근하고 향수를 일으키는 클래식한 그런 거다. 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근데 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술을 드신 경험보다 앞으로 드실 경험이 훨씬 더 많고 깊고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리 앞에 장수 막걸리에 관련해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만사 다 그렇듯이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으면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많이 먹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 뭐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그냥 대만신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좀 아쉽게 헤어지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술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갖다 주는데 주체는 아니죠. 하나의 이렇게 해주는 수단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앞으로 술 습관을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즐겁게 드세요. 행복하려고 즐겁고 행복하려고 세상 여러분 사시죠. 모든 걸 할 때도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술 드시는 것과 그렇게 드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중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지만 fine din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fine drinking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장수 막걸리를 드시면 fine drinking이 되는 겁니다. 술은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술을 너무 찬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잘못된 술에 대한 습관을 들려드릴까 걱정이 돼서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이걸 섞었습니다. 다시 이제 또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아까 장수랭은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하나의 이제 회사 명칭이라고 그러는 서울 탁주 제조협회인데요. 서울 탁주라고 그렇게 부르죠. 근데 사실 저희 이 서울 탁주 서울 장수가 왜 역사에 아주 제일 오래된 양주장들인데 왜 역사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깊다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하냐면 서울은 다 재개발됐어요. 빌딩이 지어졌거나 얘네는 다 사대문 안에 있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양조장들이 우리 지금 현재 주주들이 그 조상들이 다 사대문 안에서 양조장을 했는데 사대문 안에 다 새로 지어진 빌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흔적이 사라졌어. 그래서 뭐 지평이 뭐 오래됐고 뭐 100년이 됐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는 사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증거적으로 보여드릴 게 사실은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홍보를 하기 싫어가지고 아무 소리는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1962년이 우리 서울 장수의 역사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여신 양주장인데 1909년입니다. 이런 그 이후에 생긴 양조장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 탁주 제조협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 막걸리라는 생막걸리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1996년에 만들어졌고 그 전에는 서울 막걸리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흔적 하나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옛날 거 같죠? 네? 이런 거 보셨어요? 이 술병은 또 이렇게 우리 지금 글 쓰듯이 좌에서 우를 쓰고 여기 밑에 보세요. 이거는 소조, 양조, 무가 아니고 무교, 양조, 소입니다. 양조 장도 아니에요. 이게 봄낭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봄낭 아시죠? 뭐 냄비 같은 것도 봄낭으로 만들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나멜링 건데 그 쇠에다가 도자기를 입힌 거죠. 그걸로 만든 건데요. 이게 한 1930년대 중반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저희 무교양조소 술을 파는 집 앞에다 걸어놨고 여기 이상한 게 전광이라고 했죠. 이게 전화입니다. 1549번 제가 포토샵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과거에서 지금 현재 가장 최신해진 저희 공장이 사실 서울에는 없고요. 땅이 없어서 못 졌어요. 진천에 있습니다. 광해원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별도 회사를 만드는데 서울 장수 주식회사입니다. 이게 가장 현대화된 양조장입니다. 이게 양조장 만드는 사진, 우리 사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밑술이라고 그러는데, 밑술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반죽하고 비고기를 뭐 쌀로 보시면 찐살에다 균을 섞은 건데 그거하고 또 다른 균을 넣고 여기서 밑술이는 밑바탕 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최초의 그 술을 만들어서 이제 큰 바닥에다 넘기는 건데 여기가 막걸리 14일간의 여정의 첫 시작입니다. 수주가 좀 맥힌지 모르겠는데 이게 장수는 아니고 이게 병에다 담는 거거든요. 술을 이게 뭐냐면 여기 일본 말이 적혀있는데 이게 일본 산토리의 OEM으로 저희가 공급하는 서울 막걸리라는 브랜드의 그 살균주입니다. 이건 이제 포장한 거고요. 이 사람 누구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대는 좀 모르실 거예요. 장근석이라는 영화 배우인지 아세요? 일본서 많이 했던 인사 아닙니다. 일본 산토리가 뭐 맥주로 드시는 분이 있어요. 산토리 맥주.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넘버원 되는 주류 회사입니다. 거기에 저희 그 막걸리를 갖다가 2010년에 저희한테 OEM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 막걸리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그 제품을 당시에 광고하기 위해서 장근석 씨를 썼어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온 거 찍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찍은 거고 요거는 일본에 있는 슈퍼마켓에 저희 제품을 팔기 위한 홍보대에 장근석 왜 업사이드함을 우리가 하나씩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장근석 씨를 이용해서 밴드에서 홍보 판매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도 산토리의 OEM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막걸리로.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제품적인 측면에서 저희 장수의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서울 막걸리라고 말씀드렸죠. 1978년이 처음 용기에다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 주유소에다 휘발유 탱크에다 가져오죠. 그런 데다가 양주장에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도매상에다가 호수 갖다 해가지고 저 도매상 가면 한옥집 구석에 저는 그때 봤습니다만 구석에 지하에다 독을 묻어 그래서 거기다 따라줍니다. 그러면 각 뭐 술집든 어디선지 좀 더 큰 용기를 가져와가지고 감옥하죠. 그래서 주지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거의 불가능했죠. 그러다가 1978년에 처음으로 페트병에다가 이 쌀이 싼 8원밖에 안 하는 술을 당시에는 한 20원쯤 되네. 20원짜리 막걸리를 이런 용기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 그 조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96년에 장수라는 브랜드를 바꾸고 그 이후에 변화된 장수의 병모양입니다. 뭐 이런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좀 지도해 하시는 뜻도 해서 회사 개요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 각주 제조협회고요. 지금 회장은 장재준 회장으로 되어 있고 이 양반도 회원입니다. 주주님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에 5개 공장이 있고 진천에 공장이 또 하나 있고 아까 사진 보신 거 그 다음에 제국이라고 원료 만드는 회사하고 오일 기업이라고 병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본사는 망원동에 있습니다. 이건 망리단길 아세요? 망리단길 가시는 분 있어요? 손 드세요. 망리단길에 오시면 그 중심에 오일 빌딩이 있고 거의 저희 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막걸리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수 막걸리는 뭔 생각으로 막걸리 만들어서 파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수 막걸리의 서울 장수 막걸리의 철학이라는 게 뭐냐? 부담 없이 마음의 부담, 호주머니의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최고의 맛,
전통 막걸리를 만든다 하는 게 조이의 철학입니다. 호주머니 부담 없이 언제나 즐겁게 마시는 전통 막걸리를 만든다는 것이 저희의 철학입니다. 미션은 대한민국 1위, 아직도 1위입니다. 저희가 이제 막걸리를 굉장히 지역성이 굉장히 강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걸리 진짜 좋은 생막걸리를 먹으려면 양주장 근처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걸리 양주장들은 되게 지역성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좀 전국적으로 좀 퍼져나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서울이 주시장이죠. 어쨌든 간에 아직도 막걸리 시장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1등입니다. 1등 막걸리 제조 회사입니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양이나 그리고 저희가 진짜 몇몇 안 되는 매일 빚어내는 진짜 생명력거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닌 것도 우리 만들어요. 그렇지만 거의 90%가 바로 생막걸리입니다. 우리가 파는 것 중에 장수 막걸리가 그거죠. 국산쌀 장수 막걸리가 있고 수입산 쌀 요거는 조금 복잡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진짜 옛날에 유일한 막걸리를 서울에서 제조하는 업체였고 제일 중요한 건 옛날 막걸리 양조장들이 모여서 합동 제조, 합동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진짜 서울에 막걸리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그래가지고 서울 미래유산을 만들어서 그때 막걸리로서는 저희가 들어갔어요. 2016년에. 그래서 서울의 미래유산입니다. 꼭 지켜야 될 그러한 무형문화, 미래유산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고 저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미래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서 드실 수 있는 막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캔으로 만드는 월매가 있고 요 두 가지는 살균주입니다. 1년 소비기간입니다. 그다음에 생막걸리가 이렇게 둘이 있죠. 요 장수가 있고 장수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지방의 공급법에서 30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마늘거리가 있고 살균주 월매가 있고 그다음에 달빛 유자가 있고 장원사 막걸리가 있고 최근에 출시한 달방구 장수 밤 막걸리가 있고 하니버터 아몬드를 섞은 마프레는 술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외에도 콜라보해서 가을에 만들어내는 오베이 아세요? 스트리트 패션은 오베이하고 합작해서 한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오베이 장수 막걸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 막걸리가 있었고 막사, 솥솥 요거에 이게 굽는 거고 이게 삶는 건가요? 그게 그냥 뭐 연도별로 좀 달라졌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그 블렌딩한 여러 가지 형태의 막걸리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 소개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세한 건 빼고요. 저희가 독도 사랑도 공부하고 독도라는 막걸리도 같이 만들어서 팔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CEO하고 협업을 해서 막걸리 사이다인 막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코롱하고 같이 만들자고 해서 소스 없이 되는
솔 향기가 나는 막걸리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각종 뭐그 밀크쉐이크, 그러니까 쉐이크나 막걸리 쉐이크도 만들고 이러한 제품들을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베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행사를 했던 사진들입니다. 이게 성수동에서 했던 그 오베이 장수의 강의였습니다. 저희 공장 앞에서 했는데요. 이런 행사도 있고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이건 이화여대라는 언제 행사 한번 할까요? 예, 그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걸리로서는 대표 국민 막걸리 부서 또 오랫동안 그 소중한 소비자들께서 항상 부담 없이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술을 마음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네, 이상 별로 의미가 부족했더라도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혹시 어떠한 내용이 돼도 좋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니면 의견 내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백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직은 질문이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저희가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하시지 못한 질문이 나중에도 생각이 나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네. 이제 시작하는 거죠, 과제? 예. 백지 상태이시겠네요. 그럼 그렇게 마무리 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윤범진 부장께서 다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을 진행을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좁혀봤어요. Z세대가 즐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장소 막걸리 브랜드의 전략은 무엇인지 제안을 해달라는 게 저희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오늘의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 환경과 배경을 알고 이 과제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Z세대가 즐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장소 브랜드만 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완전히 그 방향성과 깊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 설명을 잘 참고해서 과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목표는 저희는 소비자 조사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냥 이런 거 같아.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라기보다는 Z세대 소비자 조사를 했습니다. 네,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장수 막걸리 제품에 가장 위험이 되는 장수 막걸리 제품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경쟁 브랜드는 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경쟁 제품은 이러한 특장점이 있고 장수는 그 경쟁 제품과의 경쟁 우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포인트를 좀 한번 강조해 봤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여러 측면이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 이 정도의 플레이는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다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저희가 그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아마 다 나눠드릴 건데, 크게는 그 조사는 정량조사와 정통조사 두 가지 측면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량조사는 설문조사로 대학생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참고용으로 공통 질문으로 저희가 대략 잡아는 드렸는데 조금은 그냥 자유롭게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쓸만한 조사는 설계를 조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설문 통계랑 그래프 분석으로 결과물을 좀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부분이 되게 재밌네, 이 부분은 되게 좀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보고 싶네 하면 그 부분을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더 깊게 좀 끄집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뭐 조사가 그게 신뢰도가 높고 낮고 얼마나 이게 현실적으로 옳고 그르냐 이러한 것보다는 그 얼마만큼 우리가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조사를 설계를 하고 그 결과를 결론 도출에 잘 연계시켰는지가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내용은 다음의 구조로 좀 권장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조사를 마치고 문제 정의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한다면 왜 Z세대는 장수 막걸리보다 땡땡 막걸리를 더 선호할까? 라고 문제 정의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딱 보는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막걸리를 더 선호하게 되는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의 강점인 그런 포인트에서 이러한 차별성을 가지고 이러한 전략을 수립해보자. 그리고 실행 계획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로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발표 형식은 우리 주최 측에서 그 정하는 규정 내에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소비자 조사를 통한 데이터 기반 발표, 그 다음에 그거를 전략 제안으로 자연스럽게 연계시켜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도 나중에 이제 다 안내를 드릴 건데, 크게는 설문조사가 한 30,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한 그 부분을 한 30,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 30, 그리고 발표 10 해가지고 저희가 그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그럼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그 과제 시에 사용하는 네. 이름에 대해서 서울 장수 표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수 막걸리로 표기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를 표현할 때는 서울 장수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을 표현할 때는 그 장수 막걸리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기 아까 그 맞추신 분 끝나고 꼭 저희 주소 적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장수 막걸리 측에서만 가지고 있는 자체 데이터나 통계 자료가 있다면은 네. 혹시 그게 공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소화한으로 그거는 좀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네. 저희 대학생 수준에서 하기 힘든 네.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품목별로 판매되는 비중이라든가 네. 그런 기업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 그거는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과제를 하시면서 만약에 막히는 부분이나 이 자료는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저희가 내부 판단 하에 그 다음에 공유를 뭐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조사를 하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예시로 그런 걸 많이 접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이제 정확하게 내 뜻을 전달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사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고 표현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그 아주 그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옛날에 갤럽 조사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한 질문이나 살살하게 그 서브 퀘스천 같은 것들이 쭉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보는 게 어떨까. 그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은 거기서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는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이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용도로 쓴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저희 예, 최대한 협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 대외비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거기 뭐 계획이 별로 농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콤마 1팀 공동팀장 소요한이라고 합니다. 콤마 몇 팀이요? 콤마 1팀입니다. 기억해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콤마의 책 질문한 팀, 적극성. 네, 저희 우선 질문 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좋은 비트 해주시고 또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울 장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콤마 1팀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의에 말라요. 그냥 기반 말씀해주신 걸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뽑아봤는데요. 한 번에 많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1팀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2025년 하반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장수 막걸리 서울 장수 측의 향후 광고 미디어 플래닝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매스미디어 쪽은 일절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 SNS하고 홍보 마케팅, 기사라든지 기획 기사라든지 뭐 피칭 기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하고 직접 접점을 갖고 있는 현장 중심의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오베이 그 성수동에서 했던 행사라든지 마크포라든지, 그러니까 행사 자체는 규모는 작아요.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바이럴할 수 있는 그 2차 그 원동력이 상당히 큰 것들이거든요. 그걸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과 적은 인원으로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 더 그 큰 측면에서의 광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주로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광고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콜라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베이도 그렇고 파리바게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젊은 브랜드들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수의 이미지와 그들이 갖고 있는 젊은 이미지 또는 안티에이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소비자한테 소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우리하고 콜라보하는 업체나 브랜드의 홍보력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해갖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광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서 그렇다면은 잠깐만. 아까 질문하신 게 저희가 광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2025년 하반기 달려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장수 측에서 현재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광고 홍보가 어떤 게 있는지 플랜이 있는지. 뭐 그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저희가 SNS 아까 SNS 주로 하거든요. 그 중에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그럼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저희가 3가지 제품을 인스타에 올립니다. 그 인스타의 그 뭐라 그럴까, 이름인가 뭐라 그러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장수하고 달빛 유자하고 그 다음에 월매하고 최근에 이런 게 그걸 보시면은 서울 장수가 어떤 SNS를 통해서 주로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특별하게 거기에서 플러스적으로 뭘 더 집중적으로 할 거다 하는 건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네, 저희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과제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도 향후 이제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더 그 이상으로 장수 막걸리가 저희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할 거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저희 젊은 세대에게 장수 막걸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아까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이라는 게 시대적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2,000조 시장의 술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만들어지고 향후 10년 후에는 그게 4,000조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술은 진짜 음식의 한 부분이고 음식은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술이라는 게 그냥 뭐 나를 술 먹고 막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뭐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것도 우리의 문화의 한 부분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러면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술과 음식과 문화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술과 음식은 뭐가 있을까라고 그런 고민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꼭 장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전통 그 술 또 우리의 음식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술들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잘 키워나가는데 같이 좀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제가 이렇게 브랜드하고 관련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장수거든요. 근데 장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러면 장수를 글자로 읽지 말고 이미지를 읽게끔 만드는 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은 아직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니까 장수를 글자로 읽지 말아라 이거죠. 아까 그 장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푸는 게 있죠. 그와 거기에 고민이 들어있듯이 뭐냐, 이미지를 읽어라 이거죠. 나이키처럼 뭐 예를 들면 이미지로 따지고 참 의미를 따지지 말고 장수 그러면 그냥 막걸리가 떠올리거나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가 전략 제안하면서 플래닝을 할 때 금액이 많이 고선이 있을까요? 최소 금액이라던가 저희가 집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좀 잡아주시면 저희도 조금 편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제한시키는 거 아닐까. 적어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뭐 금액이 뭐 10억이다. 리밋을 10억으로 잡아놨다.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제한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한 10억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 이하로도 제한을 주셔도 돼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팀 확실히 어필됐어요. 되게 전략적인 팀장님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술이 되게 웃긴 게 알면 알수록 더 재밌고 새로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술에 조금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주가 1,000원이고 막걸리가 1,000원이잖아요. 그럼 저희는 같은 1,000원짜리 제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가로 따지면 막걸리는 800원짜리 술이고 원가로 소주는 200원짜리 술이에요. 거의 소주보다 원가가 4배가 더 높은 좋은 술을 같은 가격에 마시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저런
혹시 예 저쪽 남학생분. 네, 안녕하세요. 3팀 팀원의 김도. 아 이제 팀명을 다 이제 밝혀주시네요. 3팀도 기억하겠습니다. 네, PT 정말 잘 들었고,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콜라보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이제 사실 장수 생 막걸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는 이 장수 생 막걸리가 물론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인 것도 알고 있지만, 아까 그런 MG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맞이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뭐 새로운 제품이 되거나 아니면 콜라보를 통해서 뭐 새로운 표지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의 앞으로 작거나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만약에 장수 막걸리에서는 혹시 이 장수 생막걸리라는 기존의 제품을 강화하는 전략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장수라는 그 이름이 전체적인 막걸리라는 시장 내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걸 원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것도 제한은 없습니다. 뭐 두 방향 다 충분히 제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수 막걸리 자체를 뭐 다른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통해 갖고 시너지를 얻는 방법도 괜찮고, 장수 막걸리를 조금 더 익스텐션 해가지고 뭐 장수 라이트다, 장수 뭐 클래식이다, 헤리티지다,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그게 이제 젊은 층들이 특히 Z세대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고 싶은 게 더 크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량 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방안에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아는 대학 동기라든가 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그 통계 정확도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나 대학생들의 그 조사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사실 이 대학생의 조사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확신성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조사를 좀 더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의 분위기다라는 걸 원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정리. 첫 번째가 이제 한 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A 같은 경우에는 페르소나를 짰을 때 네. 이제 예를 들어 장수 막걸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의 느끼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모든 대학생들을 통틀어서 장수 막걸리가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이런 양적인 조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저희도 이제 대략적인 그런 정보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장수 막걸리보다는 다른 뭐 예를 들면 지평이라든지 그런 막걸리들을 선호를 한다 정도까지는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선호하는 게 조사에서도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좀 심층적인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이렇게 포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고개는 이렇게 끄덕끄덕거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 정보를 통해서도 알고 있었던 너무 평이한 그런 것보다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특정 어떠한 그룹을 정해서 장수 막걸리를 안 먹고 다른 타사 막걸리를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 인사이트를 도출해 가지고 그 전략을 짜나가면 훨씬 더 좀 더 저희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 3팀이라고 했죠? 3팀. 네, 알겠습니다. 네, 저쪽 뒤쪽. 이 팀 어디 계세요? 이 팀? 이 팀은 안 계시네요. 이쪽이요? 여기가 이쪽이구나. 1, 2, 3.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경쟁 PT 6팀 팀원 이가연입니다. 6팀. 술의 역사부터 장수 막걸리 현 마케팅까지 알찬 정말 잘 들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장수 막걸리의 브랜드 전략을 제안해 달라는 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혹시 저희가 제시한 브랜드 전략을 통해 핵심적으로 장수 막걸리의 인식이나 매출 아니면 브랜드 확장 등 어떤 결과를 이끌기 원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결과물까지 도달한다면 완전히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 결과물로 도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고민하는 과정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학술제는 저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학술제를 시작으로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또 이 콤마가 하고 있는 것들과 함께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좀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너무 뭔가 그 성과 위주의 그 결과물로 부담 갖지 마시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의롭게 제시할 수 있게 즐겁게 그렇게 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기획서를 작성할 때 한 가지 결과에 중점을 두면은 더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약간 과정 중심으로 아무거나 결과를 좀 중점으로 하고 작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근데 이제 방향은 저희가 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방향은 시장에서 장소의 그 브랜드는 계속해서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브랜드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이유를 저희는 경쟁사 대비 경쟁사한테 좀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경쟁사가 가장 위협적이고 그 경쟁사의 장점은 뭐고 우리의 그 개선점은 뭔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경쟁사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야지, 이 방향은 계속해서 좀 일관적으로 주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기.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막걸리를 마시는 데 있어서 약간 일반적인 TPO가 있는지 아니면 약간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서 어디서 마시고 와서 그런 거가 혹시 있나요? 그 주로 뭐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매출로도 이거는 입증이 되는데 비 오는 날은 확실히 매출이 많이 나요. 네. 비 오는 날, 그리고 특정 안주에 상당히 안주를 파는 집에서 많이 나가요. 주로 전집, 뭐 홍어집, 그 다음에 보쌈, 칼국수 이런 쪽하고도 확실히 많이 나가고, 매출은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가정용 시장이 아까 매출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거의 한 60% 이상이 편의점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편의점이 거의 한 10년 전 대비해가지고 뭐 한 5-6배 정도는 많아졌을 거예요. 지금 한 전국에 한 6만 개 정도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많이 구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막걸리는 정말 롱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롱런하는 술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용잔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위스키는 위스키잔, 맥주는 맥주잔, 소주도 소주잔을 갖고 있잖아요. 와인은 와인잔, 막걸리는 막걸리 잔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약주 있잖아요. 약주잔 있나요? 없잖아요. 뭐 복분자 같은 뭐 과실주 잔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는 앞으로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3시 정도로 해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은 저희 그 콤마 그 운영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접수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서 이런 자리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학술제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한양대하고는 계속해서 좋은 인연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팀장들 톡방에 따로 공지할 테니까 Q&A 관련해서 나 이제 자료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콤마 클라이언트 뷰티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서울장소 대표님들, 콤마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콤마 참여자분들은 뒷문으로 나가시면서 종이컵 비닐 준비해놨습니다.